president had a couple of comments there as well. At one point, he said, you know, they called me up a couple of days ago and said, we'd like to talk. And I said, so would we, but you have to denuke. He went on to say, I won't rule out direct talks with Kim Jong-un. I just won't. As far as the risk of dealing with a madman is concerned, that's his problem, not mine.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peaking? I wouldn't go there.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But I wouldn't give him a stat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Kim Jong-un may be trying to drive a wedge of some sort between the two nations, between our n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can assure you that that will not happen. That will not occur. We are very skeptical of Kim Jong-un's sincerity in sitting down and having talks. 뉴스탑10 다섯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 참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정부의 대북 특사단 지금 현재 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미 이에 앞서서 명확한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그리고 최대 압박 이 두 가지의 기조는 변함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하여튼 완전한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대북 제재를 해제하든 그 논의가 있는 거지. 뭐 비핵화를 놓고 협상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입장 분명한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특사단의 이제 부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오히려 이제 의전서를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이제 대표 단장으로 만든 이유 자체도 결국 이번 방점을 북미의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특사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장.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특사단은 가서 전하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정의용 실장이 미국의 입장을 또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먼저 미국을 가서 미국의 뜻을, 미국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뜻을 들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북한에 갈 줄 알았는데 일단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뜻을 미국에 전달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가 됐기 때문에 전화 통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정의용 실장은 그런 얘기를 북한에 전달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CVID에 의한 북한 비핵화일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늘 특사단이 방북해서 접견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저 5명이 우리 특사단 5명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우리 남측, 오른쪽이 김영철, 리선권 모습이 보이고요. 맹경일 부부장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특사단이 북한 가서 이 접견을 하는 그 모습인데 만찬이 시작되기 전 아마 접견을 순환공항 귀빈실에서 만났다고 그렇죠. 발표를 했는데 그 귀빈실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사진은요. 자, 여기서는 뭐 실무적인 얘기가 오가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냥 인사말 정도 내지는 뭐 아까 발표한 바에 따르면 15분 동안 북한 지금부터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그렇죠. 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일정에 대해 논의를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곧 만찬을 직접 주재한다 이런 얘기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사진 때문에 제가 잠시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속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원칙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의구심을 아직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런 북한의 수상한 움직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이 바로 평창 올림픽이 한창 열리던 그 기간 중에도 미사일 기술 개발에 진전을 보였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A U.S. official tells CNN North Korea has been improving its missile guidance systems over the past few months. Its ultimate aim appears to be a nuclear missile that can hit the United States mainland. CIA Director Mike Pompeo has said publicly North Korea could be months away from that goal.
자, 미국 CNN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에 진전을 봤다. 어떤 기술을 어떻게 지금 진전을 시켰다는 겁니까? 이제 CNN이 미 정보 당국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유도 기술,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핵탄두를 생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소상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폼페이오 CIA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가지는 게 한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네. 그런데 우리는 각종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앞으로도 2, 3개월이라고 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평창 올림픽이 보름간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동안 그런 노력이 조금 약화됐었다면 상당히 진전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금 미국을 향한 자존심 지키기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정부와는 대화를 하고 만찬을 지금 주재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미국을 향해서는 계속 비난의 목소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북한.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한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일단 자기네 몸값을 올리고 일단 미국이 먼저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네.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의지 그걸 표명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면 현재 핵동결만 가지고 또 도발 중지만 가지고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네. 도발 중지는 그냥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하면 바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네. 핵동결 자체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숫자가 너무 많고 네. 또 원심 분리기는 어느 데다가 다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핵동결을 했다 그러지만 북한은 어느 지역에서 계속해서 핵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한국전쟁 때 이제 어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그 한 2년여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계속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설전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은 북한대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을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김정은에 대해서 강한 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모든 건 미국 하기 나름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또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요.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북한 김정은 당신이 하기 나름이다 라고 서로 상대하기 나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부연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If this thing starts, it's going to be probably one of the worst catastrophic events in the history of our civilization, but it is going to be very, very brief. The end of it is going to see mass casualties, the likes of which the planet has never seen. It will be of biblical proportion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said, and he is committed to, seeing that Kim Jong-un is not able to marry together a delivery system with a nuclear weapon that he can deliver to the United States. 리시 상원 의원의 저 말 때문에 사실 다들 되게 우려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야기가 전달됐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근본적인 뜻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레에서 얘기했던 거는 코피 터트려 이런 차원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하게 되면 진짜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가장 그렇죠.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중 공격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언론들이 트럼프가 전쟁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의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은 김정은에 달렸다. 그렇죠. 이런 의도에서 한 얘기다. 이런 이제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또 기싸움 중에 하나입니까? 북한은 미국 당신들이 하기 나름이다. 미국은 김정은한테 선택은 당신이 해라 라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센 나라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김여정하고 김영남을 보내가지고 우리 대통령께 친서를 전달한 것이나 현재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간 것도 전부 다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 압박 또 유엔을 통한 강력한 견제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견딜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혹시나 미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혹시나 김정은이가 마음이 변했을까?
그래서 혹시나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어떤 의지를 표명할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계속 밝혀왔던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대화할 수도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이거 어떤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겁니까? 예, 중견 언론인 모임인 이제 그리다이언 클럽 여기서 네. 이제 연설한 건데요. 이때 연설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들이 대부분 역대 대통령들도요 다 자기 비하적 유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트럼프도 스스로 내가 미치광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면서 나와 협상하는 리스크가 김정은한테 굉장히 클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대화 요구가 있었고 우리도 대화하려면 비핵화 먼저 해라 이렇게 답했는데 이게 농담으로 한 얘기인지 네. 아니면 진담으로 한 얘기인지 사실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그들이 며칠 전 대하고 싶다고 말해서 내가 우리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이거는 아마도 이건 것 같아요. 김영남 통전부장이 와가지고 미국과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 네. 이걸 자기한테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가 원래 중견 언론인들과 만나는, 그러니까 농담을 하고 대통령이 또 자기를 낮추어서 우스갯소리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농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 그 안에는 뼈가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그 거래의 기술 같은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허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런 내용. 그리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은 이른바 지난번에 나왔던 미치광이 전략. 네. 북한에 대한 고도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 하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도 지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을 김정은 주재 만찬 특사단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 궁금증을 안고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신인균 대표, 이재명 차장, 김종국 실장 세 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